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이 삼촌입니다. Nobel i litteratur, han Kang. 2024년 노벨문학상의 수상자로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1970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고 연세대에서 국문학을 공부했습니다. 1993년 문학과 사회에서 시 서울의 겨울,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붉은 닷이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2017년에는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수상, 2018년 채식주의자로 스페인 산클레멘테 문학상 수상, 2021년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마침내 노벨문학상이라는 쾌거를 거두게 됐습니다. 노벨상은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 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도 노벨의 유언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다이너마이트가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던 노벨이 유산의 94%, 당시 돈으로 440만 달러를 기부하여 노벨상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노벨이 사망한 19세기 말에 440만 달러를 연평균 3%의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약 1억 6,689만 달러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요. 산업혁명 시기의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더 큰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문학, 생리학, 평화, 경제학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뉘어서 수상됩니다. 그중 올해 한강 작가가 수상한 노벨문학상은 스웨덴 할리먼에서 선정하는데요. 스웨덴 할리먼은 스웨덴의 왕립 아카데미로 정식 명칭은 스웨덴 아카데미입니다. 1786년 설립된 스웨덴 할리먼은 스웨덴어의 발전과 보존을 목표로 하는 문예학술 기관입니다. 문학, 언어학, 철학 등 각 분야에서 권위 있는 18명의 종신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벨상 수상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될까요? 노벨상위원회는 매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후보 추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한 부문당 1000명에게 추천 요청서를 보내고 이듬해 1월 31일까지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이후 2월에서 3월 말까지 모든 목록을 취합하고 초기 검토를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보들의 자격과 노벨상 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주요 후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50년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4월에서 8월까지 주요 후보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루어지고 9월에는 다수결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수상자를 확정합니다. 그 결과는 10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노벨 생리학,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순으로 발표가 되고 알프레도 노벨의 기일에 맞춰 12월 10일에 노벨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수상자에게는 13억 원 정도의 상금과 메달 그리고 상장이 수여됩니다. 노벨 문학상은 190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7차례 수여됐으며 수상자는 121명입니다. 한강 작가는 여성 작가로서는 역대 18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는데요. 아시아 국적의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입니다. 노벨 문학상은 2012년 이후로는 거의 예외 없이 매년 남녀가 번갈아 수상자로 선정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남성 작가 윤 포세에 이어 올해 한강이 수상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에 대한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한 시적 산문을 남긴 한국 작가 한강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다라고 밝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회 위원인 안나 카림팜은 수상 발표 후 인터뷰에서 한강은 많은 장르를 아우르는 복잡성과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어구를 구사하는 작가라며 뛰어난 주제를 연속성 있게 이어가면서도 특색 있는 변조가 돋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한강의 작품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추천하겠느냐 질문에 2014년 출간한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라고 답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한 소설인데요. 이 작품에 대해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감동적이면서도 끔찍한 이야기라며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지를 다룬 역사적 사실을 아주 특별하게 다룬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 외에도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가부장 사회의 폭력을 거부하는 채식주의자 등 외면받는 역사와 사회적 문제를 소재로 다뤘는데요. 한강 작가가 폭력의 비극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광주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 당시 서울에 살고 있어 직접 현장을 보진 못했으나 13살 때 아버지가 보여준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진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뚫고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해 해외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한강 작가의 책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가 연극으로도 선보여진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인기는 국내에서 더욱 뜨거운데요.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가 난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2시까지 64시간 만에 한강 작가의 책이 교보문고와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만 모두 53만 부가 팔렸습니다. 예스24에서는 일요일 낮 2시까지 27만 부, 교보문고에서는 정오까지 26만 부가량 팔렸는데요. 분당 평균 136권씩 사간 셈입니다. 서점에서 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중고나라에는 소년이 온다를 30만원에 팔겠다, 소년이 온다 저자 서명본을 40만원에 사겠다, 작별하지 않는다 초판 1세를 20만원에 구한다는 글 등이 올라왔습니다. 한강의 주요 저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며 비싼 가격을 내건 중고거래 물건이 올라오고 있지만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화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전반적 수요가 늘어나고 지속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